지금 이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의 한 지하실에서 목숨을 걸고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보수 종교 경찰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계단을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곤봉이 쥐어져 있었죠. 어둠 속에서 여성들이 떨고 있었습니다. 발각되면 감옥행이 확실한 상황. 하지만 그들이 목숨을 걸고 배우려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바로 한글이었습니다. 한국인들조차 어려워하는 한국어를 왜 사우디 여성들이 목숨을 걸고 배우려 했을까요? 거리에서는 성난 군중들이 한글 간판을 보며 돌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한국 문화를 악마의 문화라고 외치며 불태우고 있었죠. 심지어 종교 지도자는 설교단에서 외쳤습니다. 한글을 배우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금지된 한글 때문에 사우디 사회가 완전히 뒤바뀌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삼성, LG, 현대가 앞다퉈 한글을 아는 사우디 여성들을 스카우트하기 시작했고 심지어 왕족까지 나서서 한글을 옹호했습니다. 급기야 BTS 콘서트에서는 6만 명이 한글로 합창하는 기적 같은 일까지 벌어졌죠. 과연 한국인들도 포기하는 한글이 어떻게 중동 22개국을 뒤흔드는 혁명의 도구가 되었을까요? 사우디 여성들이 한글에서 발견한 충격적인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한국인들이 절대 모르는 한글의 진짜 힘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미나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살고 있는 28살 여성이에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에요. 저 자신도 아직 꿈인지 현실인지 헷갈릴 때가 있거든요. 2024년 3월 어느 날이었어요. 저는 교사로 일하고 있었는데 여자라는 이유로 해고당한 지 6개월이 지나고 있었죠. 그날도 일자리를 찾아 헤매고 있었어요. 검은 아바야를 입고 리야드 시내 중심가를 걷고 있는데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킹파드 로드의 거대한 전광판에 이상한 글자들이 떠 있었어요. 아랍어도 아니고 영어도 아닌 처음 보는 문자였죠. 동그라미와 네모, 선들이 조합된 신기한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아래 작은 아랍어 문구였어요. 한국문화원 여성 전용 한글 수업,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여성 전용이라는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울 수 있다고요? 그런데 주변 상황은 점점 험악해지고 있었어요. 곱슬거리는 수염을 기른 남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거든요. 종교 경찰이었죠. 저 불경한 광고를 당장 내려라. 그들이 외치고 있었어요. 저 때문에 우리 딸들이 타락할 거야. 한 남자가 돌을 들어 전광판을 향해 던지기 시작했어요. 다른 사람들도 따라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저는 그 문자에서 눈을 뗄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저에게 무언가를 말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옆에 있던 젊은 여성이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저게 뭐예요? 누군가 대답했어요. 한글이래요. 한국 문자요. 한글, 한국. K-팝과 K-드라마의 나라 말이에요. 그때 제 안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어요. 저걸 배우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친 생각이었죠. 사우디 여성이 외국 문자를 배운다니. 집에 돌아와서도 그 이상한 문자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글이 도대체 어떤 문자이기에 남자들이 그렇게 격렬하게 반응한 걸까요? 그날 밤, 저는 몰래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봤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어요. 한글은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들을 위해 만든 문자라고 했어요. 특히 양반이 아닌 평민들, 그 중에서도 여성들이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여성들을 위한 문자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여성의 공개적인 글쓰기가 여전히 금기시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600년 전에 이미 여성을 위한 문자를 만들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한국문화원을 찾아갔어요. 건물 앞에는 이미 히잡을 쓴 여성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그 전광판을 보고 온 사람들이었죠. 정말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한 여성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네, 여성 전용 시간입니다. 안심하고 들어오세요. 문화원 직원이 친절하게 대답했어요. 한국 여성이었는데 히잡은 쓰지 않았지만 정중한 복장을 하고 있었죠.
들어가자마자 제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유진입니다. 강의실에 들어서자 단발머리의 한국 여성이 우리를 맞았어요. 그녀의 미소는 따뜻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어요. 오늘은 역사적인 날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여성들만을 위한 한글 수업을 시작하는 날이니까요. 순간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우리 모두 이 순간이 얼마나 특별한지 알고 있었거든요. 한글은 특별합니다. 단 24개의 글자로 이 세상의 모든 소리를 쓸 수 있거든요. 그녀가 칠판에 동그라미 하나를 그렸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는 어리둥절했어요. 이건 이응이에요. 그리고 옆에 막대기 하나를 그었어요. 이건 아예요. 이 둘을 합치면 아가 됩니다. 여러분이 방금 한글을 읽으신 거예요. 믿을 수 없었어요. 단 1분 만에 우리가 글자를 읽다니요. 수업이 진행될수록 놀라움은 커져갔어요. 정말로 24개만 알면 모든 글자를 읽을 수 있었거든요. 수업이 끝나고 나올 때 우리는 모두 들떠 있었어요. 단 2시간 만에 우리는 이름을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거든요. 아미나. 아미나. 제 이름을 한글로 쓴 종이를 보면서 이상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새로운 내가 태어난 것 같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아직 서툴렀지만 제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거든요. 오늘 나는 새로 태어났다. 그게 제 첫 한글 일기의 첫 문장이었어요. 하지만 일주일 후 큰 문제에 부딪혔어요. 한국문화원의 수업은 너무 인기가 많아서 자리가 없었거든요. 대기자만 300명이 넘는다고 했어요. 수업을 듣고 싶어서 왔다가 돌아가는 여성들의 실망한 얼굴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저기 혹시 다른 방법 없을까요? 제 옆에 있던 한 여성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니캅을 쓰고 있어서 눈만 보였는데 간절함이 느껴졌거든요. 저도 배우고 싶은데 남편이 낮에는 나가지 말래요. 또 다른 여성이 한숨을 쉬었어요. 그때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제가 가르쳐 드릴까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공부한 덕분에 기초는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여성들의 눈이 희망으로 반짝였어요. 네. 하지만 비밀로 해야 해요. 제 집 지하실에서요. 그렇게 시작됐어요. 제 인생을 바꾼 지하 한글 교실이요. 첫 수업에는 5명이 왔어요. 45살 파리드, 38살 누리, 시리아에서 온 난드, 예멘 출신 라일라까지. 나이도 배경도 다른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겠다는 하나의 목적으로 모였어요. 지하실은 좁고 어두웠지만 우리의 열정은 뜨거웠어요. 작은 화이트보드 하나와 마커펜으로 시작했죠. 자, 이게 기억이에요. 제가 김유진 선생님을 흉내내며 설명했어요. 기억. 여성들이 따라했어요. 그 순간 묘한 감동이 밀려왔어요. 며칠 후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잠깐만요. 이거 보세요. 사라가 핸드폰을 꺼냈어요.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가 재생되고 있었죠. 이 자막 좀 봐요. 한글이에요. 정말이었어요. 아랍어 자막 옆에 한글 자막이 있었거든요. 어머, 이제 몇 글자가 보여요? 사랑. 파리드가 더듬더듬 읽었어요. 맞아요. 사랑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흥분했어요. 몇 주간의 수업으로 드라마 속 간단한 글자를 읽을 수 있다니. 다음 수업부터는 정말로 드라마를 교재로 썼어요. 보고 싶었어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고마워요. 단순한 문장들이었지만 우리에게는 특별했어요. 검열받지 않고 허락받지 않고 우리가 원하는 걸 쓸 수 있다는 게요. 어느 날 파리드가 울면서 말했어요. 저 오늘 남편한테 편지 썼어요. 한글로요. 뭐라고 쓰셨어요? 당신을 사랑하지만 나도 나로 살고 싶어요라고요. 우리는 모두 파리드를 안아줬어요. 비록 남편이 읽을 수 없는 편지지만 그녀가 마침내 자신의 마음을 표현했다는 게 중요했으니까요. 소문은 조용히 퍼져나갔어요. 한 달 후에는 10명이, 2달 후에는 20명이 왔어요. 지하실이 비좁아서 거실까지 써야 했죠. 아미나, 이거 위험하지 않을까? 어머니가 걱정했어요. 엄마, 우리는 그저 글자를 배우는 거예요. 하지만 엄마도 배우실래요?
어머니는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거절하지는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다시 한글로 일기를 썼어요. 오늘 우리는 20명이었다. 내일은 더 많아질 것이다. 한글은 천천히 하지만 확실히 퍼지고 있다. 하지만 위험도 다가오고 있었어요. 어느 날 보수적인 살레라는 남자가 지하실 문을 두드렸어요. 뭘 배우고 있습니까? 거친 목소리였어요. 우리는 단지 한글을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이 작은 문자 하나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희망을 주는지 모른다면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살레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그냥 돌아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너무 많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더 많은 여성들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큰 용기를 내기로 했어요. 지하실에만 숨어 있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아이샤와 함께 정말 대담한 계획을 세웠어요. 카페를 열어서 메뉴판을 한글로 쓰는 거였어요. 처음엔 미친 소리라고 생각했어요. 공개적으로 한글을 사용한다니, 그것도 카페에서요. 아미나, 그건 너무 위험해. 제가 말했어요. 아미나, 우리가 언제까지 지하실에만 있을 거야? 이제는 세상에 보여줄 때야. 아이샤의 눈은 결의에 차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우리는 치열하게 준비했어요. 아이샤 아버지가 운영하시던 작은 카페를 빌려서 쓰기로 했거든요. 다행히 아버지는 딸의 열정을 이해해 주셨어요.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문제가 생기면. 알아요, 아버지. 조심할게요. 드디어 오픈 날이었어요. 우리는 카페 이름을 세종이라고 지었어요. 간판은 아랍어와 한글을 병기했죠. 세종 카페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뉴판은 더 파격적이었어요. 커피, 차, 케이크. 단순했지만 그게 포인트였어요.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말이에요. 정말 할 거야? 문을 열기 직전 아이샤가 물었어요. 그럼 우리가 시작했잖아. 첫 손님은 우리 한글 교실의 학생들이었어요. 어머, 정말 한글로 주문하는 거예요? 파리드가 신기해했어요. 네. 뭐 드실래요? 커피 하나 주세요. 파리드가 한글 메뉴판을 가리키며 주문했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젊은 여성 몇 명이 들어왔어요. 처음 보는 얼굴들이었죠. 여기가 그 한글 카페예요? 네. 어서 오세요. 와, 정말 신기해요. 저희도 주문해봐도 돼요? 물론이죠. 소문은 빠르게 퍼졌어요. 소셜미디어에서 한글 카페가 화제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좋은 반응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한 남자가 들어와서 소리쳤어요. 여자들이 이상한 글자로 장사를 하다니. 손님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 너희가 우리 문화를 망치고 있어.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카페에 있던 여성 손님들이 일제히 일어선 거예요. 우리가 뭘 잘못했죠? 그저 커피를 마시고 있을 뿐이에요. 글자를 배우는 게 죄인가요? 남자는 수정 열쇠에 밀려 결국 나갔어요.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말이에요. 다음 날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나 씨. 정장을 입은 젊은 남자가 카페로 찾아왔어요. 네. 저는 압둘라입니다. 압둘라 왕자님. 우리는 깜짝 놀랐어요. 왕족이었거든요. 편하게 대해주세요. 저는 그저 한글에 관심이 있어서 왔을 뿐이에요. 압둘라 왕자는 카페를 둘러보더니 미소를 지었어요. 정말 인상적이네요. 여성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실천하는 모습이요. 감사합니다. 혹시 커피 한 잔 주문해도 될까요? 한글로요. 왕자가 메뉴판을 보며 더듬더듬 말했어요. 아이스 커피요.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왕자가 한글로 주문하는 모습을 본 손님들이 웅성거렸어요. 커피를 마시며 왕자가 말했어요. 이런 변화가 필요해요. 우리나라도 변해야 합니다. 그의 방문은 큰 화제가 됐어요. 왕자가 인정한 한글 카페라는 타이틀이 붙었죠. 한 달이 지나자 우리 카페는 리야드의 명소가 되었어요. 여성들뿐만 아니라 진보적인 남성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어느 날 받은 편지였어요.
세종 카페 여러분께. 저는 15살 소녀예요. 부모님이 학교를 그만두게 했는데 언니 따라 카페에 와서 메뉴판을 읽어봤어요. 제가 글자를 읽을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이제 저도 한글을 배우고 싶어요. 희망을 주셔서 감사해요. 그날 밤 아이샤와 저는 카페에서 한글 수업을 시작하기로 결정했어요. 더 이상 숨지 않고 당당하게요. 그런데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아미나, 이거 봐. 아이샤가 태블릿을 들고 뛰어왔어요. 화면에는 CNN 기사가 떠 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의 한글 혁명, 여성들이 자유를 쓰다. 우리 카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어요. 세계적인 뉴스가 됐어. 곧이어 BBC, 알자지라, 프랑스 르몽드까지. 전 세계 언론이 우리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어요. 사우디 여성들 한글로 새로운 혁명, 세종대왕의 정신이 사막에 꽃피다. 금지된 펜 대신 한글을 든 여성들. 하지만 모든 반응이 긍정적인 건 아니었어요. 보세요. 이 여자들이 우리나라를 망신시키고 있어요. 보수 언론은 우리를 맹렬히 비난했어요. 외국 문자를 배우는 것은 문화적 배신이다. 여성들의 일탈이 선을 넘었다. 특히 종교 지도자 칼리드 셰이크의 발언은 충격적이었어요. 한글은 여성들을 타락시키는 악마의 문자다. 이를 배우는 자는 지옥에 갈 것이다. 그의 발언 후 카페 앞에는 시위대가 모였어요. 한글 카페를 폐쇄하라. 우리 딸들을 지켜라. 반대로 젊은 세대는 우리를 지지했어요. 한글 배우는 게 뭐가 문제야? 여성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어. 트위터에는 한글 자유 해시태그가 트렌드에 올랐죠. 가장 극적인 순간은 생방송 토론회였어요. 칼리드 셰이크와 제가 직접 대면하게 된 거예요. 당신들이 하는 일은 우리 전통을 파괴하는 거요. 칼리드가 고함쳤어요. 전통이 여성의 교육을 막는 거라면 그런 전통은 바뀌어야 합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감히 어린 여자가. 저는 28입니다. 그리고 한글을 배운 후 처음으로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어요. 그게 바로 문제야. 여자는 조용해야 해. 왜요? 왜 여자는 조용해야 하죠? 스튜디오가 조용해졌어요. 세종대왕은 600년 전에 모든 백성이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남녀 구분 없이요. 우리는 2024년을 살고 있어요. 600년 전 조선보다도 뒤처진 삶을 살아야 합니까? 칼리드는 할 말을 잃었어요. 방송이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압둘라 왕자가 공식 성명을 발표한 거예요. 한글 교육은 여성의 기본권입니다. 정부는 이를 지원할 것입니다. 그 순간 우리는 알았어요.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말이에요. 진짜 변화가 시작됐다는 걸 알았을 때 우리는 꿈도 꾸지 못했던 일들이 연달아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카페는 꽃다발로 가득했어요. 전국에서 보낸 응원의 메시지였죠. 당신들은 우리의 영웅입니다. 딸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감동적인 건 한국에서 온 편지였어요. 사우디의 자매들에게. 우리는 여러분이 한글로 자유를 쓰는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세종대왕님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예요. 편지와 함께 한글 교재 1000권이 도착했어요. 며칠 후 정말 놀라운 전화가 왔어요. 아미나 씨, 삼성전자 중동지사장입니다. 저희가 특별한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다음 날 삼성 사무실을 찾았어요. 김태현 지사장이 말했어요. 삼성은 사우디에서 한글을 할 줄 아는 여성 500명을 채용하려고 합니다. 500명이라고요? 첫째, 한글을 배울 정도로 진취적인 여성들을 원합니다. 둘째, 변화를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거든요. 일주일 후 삼성의 발표는 사우디를 뒤흔들었어요. 연 6만 달러 파격 조건이었거든요. 그날 우리 카페는 난리가 났어요. 선생님, 한글 더 빨리 배울 수 있는 방법 없어요? LG, 현대자동차도 비슷한 발표를 했어요. 6개월 만에 우리 학생 중 200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49세 첫 직장이에요. 꿈만 같아요. 파리드가 눈물을 흘렸어요. 보수적이던 아버지들이 딸들을 데려오기 시작했어요. 삼성에 들어가면 우리 집안이 일어설 수 있어요. 정부도 움직였어요.
모든 공립학교에 한글 선택 과목을 신설한다는 발표였죠. 그리고 드디어 그날이 왔어요. BTS가 리야드에 온다는 소식이었거든요. 사우디 최초의 여성 관객 허용 콘서트였어요. 더 놀라운 건 방탄소년단의 특별 요청이었어요. 한글로 응원하는 팬들을 무대에 올리고 싶다는 거였죠. 세종 카페에서 선발 대회를 열었어요. 놀랍게도 60대 할머니도 선발됐어요. 손자 때문에 BTS를 알게 됐는데 이제는 제가 더 팬이에요. 콘서트 당일 6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이 가득 찼어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RM이 한국어로 인사하자 6만 명이 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안녕하세요. 그때 거대한 한글 플래카드가 펼쳐졌어요. 우리는 한글로 하나 됐어요. BTS 사랑해요. BTS와 사우디 팬들이 함께 다이너마이트를 불렀어요. RM이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아미나 씨가 계신다고 들었어요. 한글 운동을 시작하신 분이죠. 갑작스러운 호명에 당황했지만 무대에 올랐어요. 아미나 씨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소통할 수 있게 됐어요. 마이크를 받은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한글로 세상을 바꿨습니다. 이제 우리의 딸들은 자유롭게 꿈을 꿀 수 있어요. 경기장이 함성으로 가득 찼어요. 그로부터 몇 달 후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어요. 카이로에서 열린 아랍연맹 정상회의에서 22개국이 한글 교육 협력 조약에 서명했다는 거였어요. 이집트, 레바논, 쿠웨이트, 오만, 심지어 이란까지도 한글을 공식 제2외국어로 인정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중동 곳곳에서 한글을 배우는 여성들이 있어요. 두바이 공항 표지판에는 아랍어, 영어와 함께 한글이 쓰여 있고요. 사우디 여성 고용률은 50%를 넘어섰어요. 어제 제 어머니 하디자가 첫 소설을 출간했어요. 사막의 핀 한글이라는 제목으로요. 60대에 문자를 배워 작가가 된 거예요. 넷플릭스에서는 우리 이야기를 드라마로 만들겠다고 했고요. 저는 지금 국립세종여자대학교의 학장으로 일하고 있어요. 매일 수백 명의 젊은 여성들이 한글을 배우러 와요. 그들의 눈빛을 보면 과거의 제가 떠올라요. 배움에 목마른 자유를 꿈꾸는 그 간절함이 고스란히 보이거든요. 한글은 우리에게 단순한 문자가 아니에요. 꿈을 이루는 도구이고 세상과 소통하는 다리이며 무엇보다 우리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날개예요. 작은 동그라미와 선들이 만들어낸 기적. 그 기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우디 사막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우리 한국인들에게 깊은 교훈을 전해줍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고 있는 한글이 지구 반대편에서는 목숨을 걸고 배워야 하는 소중한 보물이었습니다. 매일 사용하지만 그 가치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던 우리의 문자가 억압받던 여성들에게는 자유의 열쇠였던 것입니다. 세종대왕이 600년 전 백성들, 특히 여성들을 위해 만든 한글의 정신이 21세기 중동에서 다시 꽃을 피웠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고 모든 소리를 표현할 수 있으며 누구나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주는 한글의 힘말입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는 어떻습니까? 한글의 아름다움보다는 영어에 더 열광하고 우리 문화보다는 서구 문화를 더 동경하고 있지는 않았을까요? 사우디 여성들이 지하실에서 떨리는 손으로 한글을 배우는 동안 우리는 SNS에서 외국어를 섞었으며 한글을 홀대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평등의 정신이 담긴 민주주의의 도구이자 세상 모든 이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해주는 희망의 언어입니다. 사우디 여성들이 한글을 통해 꿈을 이루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우리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것의 소중함을, 우리 문화의 아름다움을, 그리고 한글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말입니다. 세계가 주목하는 한글의 힘을 이제는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을 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